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의 관점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월경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환경연대라고 하면 어떤 곳이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리대 유해성 문제 제기 혹은 생리대 파동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월경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안전할까? 어떤 걸 써야지 내 몸이 부작용 없이 월경 기간을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더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책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부족했다. 관심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써야 안전할까? 유기농을 써야 할까? 이렇게 나 개인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관점을 다르게 했을 때에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 유기농만 안전해야 할까? 왜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는 내가 지갑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 지갑을 열 수 없는 사람은 돈을 주고 안전을 살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파고 들다 보면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안전은 기본 베이스고 플러스 내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제품 자체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지구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한 시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극적인 관점 혹은 자극적인 보도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문제 제기가 시작된 방향은 오랫동안 이 남성 중심적인 국가의 관리 체계 그리고 의료 체계가 여성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몸의 경험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리대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검출 시험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 공표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만든 변화는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가장 먼저 이뤄낸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했던 요구 중에 하나는 역학조사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꼼꼼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1차 조사는 단면조사로 무려 16,000명의 여성들이 단면조사에 참여를 했고 2차 조사는 패널 연구로 2,600명의 여성들이 10개월 동안 생리 일지를 작성해서 그 10개월 동안 작성한 생리 일지를 토대로 생리대 건강 영향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월경권에 대해서 책임져라 정부가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이다.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내가 쓰는 물건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고 정부의 정책까지도 바꿔내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와 승리에 대해서 좀 안심하면서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4월 달에 공개하는 것이 원래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시점이 2022년 5월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성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조사가 완성이 되었고 결과만 공개하면 되는데 왜 결과를 숨길까에 대해서 여성환경연대가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환경부의 일관적인 답변은 생리대를 관리하는 부처인 식약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지난해 국감 때부터 비롯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사를 한 건 환경부인데 식약처와 연구 결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의문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결과가 그 안에 담겨 있길래, 생리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정부 부처는 그 보고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가, 합리적인 의심을 풀 수 있도록 여성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가 아닌가. 2017년 모든 언론을 뒤엎었던 것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 보고서를 꺼내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처음으로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은, 여성환경연대가 환경단체이다 보니 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생태계까지 함께 영향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한월경용품을 제안을 하면서 수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서 면월경대를 사용하는 운동을 했어요. 10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정말 수백 명의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때 여성분들이 했던 얘기가 면월경대를 쓰고 나서 월경통이 줄었어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과학자나 의료진들에게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개인의 특성일 뿐이고 과학적으로는 증거가 없어요 라는 답을 했었고, 저희는 그럼 정말 증거가 없는 걸까? 혹은 한국에만 자료가 없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 끝에 해외의 자료를 찾게 됐는데요. WVE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단체가 2015년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에 대해서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출 시험을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생리대를 포함한 탐폰, 그리고 청결제와 와이프스 제품들, 여성위생용품 전반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고, 미국 FDA는 이것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이미 요구와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의 제품은 정말 안전할까? 한국의 월경용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한국의 여성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한 끝에 한국이 먼저 전성분 표시제는 시행이 되었지만 2021년 10월 달에 미국 뉴욕주에서도 전성분 표시제가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월경용품의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월경 빈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전 세계적인 여성들이 함께 이것이 여성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성과 재생산권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여성의 건강, 그리고 특히 월경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했다,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경용품의 안전, 그리고 안전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경제적인 소득과 관련 없이 이 어떤 월경용품을 쓰든지 내 몸이 안전하고 또 자유롭게 내가 무엇을 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성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다라는 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환경연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은 사실 어떤 화학물질이든 우리가 그 물질을 알게 된 지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물질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만큼 그것이 인체에 쌓였을 때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잘 알 수가 없고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혹은 내 일상에 맞닿아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생리대 사건으로 여성환경연대 법적 분쟁이 있었고, 여성환경연대의 승리라기보다는 이 생리대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했던 모든 여성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생리대 부작용에 대해서 사례 모집을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단 만 이틀 만에 사례가 3,009명의 사례가 접수가 됐어요. 갑자기 사이트가 폭주해서
여성관계연대 홈페이지 서버가 정말 몇 시간에 한 번씩 다운이 되고 사무실 전화가 폭주해서 모든 활동가들이 다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벨이 울릴 정도로 그 보조경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2017년 9월 달에 식약처에 역학조사를 촉구할 때에 7,200명의 여성들이 같이 역학조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해주셨어요. 서명운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결과가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생리대가 여성의 몸에게 혹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가 나서서 낱낱이 조사를 해달라 라고 요구한 7,000명의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일이 끝나지 않고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명으로 또 내가 증언하겠다고 나서주고 탄원서에 서명을 하면서 나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고요. 법원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는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문제 제기 이후에 정부가 제조 공정, 그러니까 생리대를 제조하는 그 공정을 개선했는데요. 그러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는 그 과정이 여성환경연대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공익성을 수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싸움이 너무 오래 걸렸고 7,000명의 여성들이 요구한 끝에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가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남성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경험하는 월경과 관련된 혹은 이 성과 재행상과 관련된 많은 질병들의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라고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먼저 연구를 하고 먼저 정책을 발의하고 이랬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